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자, 완연한 봄과 함께 시작된 3월의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그동안 꿈꿔왔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막판 공채 준비와 점검으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예. 이 상반기 공채 시즌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맞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판 점검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죠. 오늘은 2018년 상반기 공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열심히 해보긴 합니다만 출구 없는 막막한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 컨설팅계 최강 어벤져스 쌤들을 모시고 금요일에만 저희가 준비한 코너죠. 시원한 사이다 같은 조언 오늘도 어벤져스 특집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쌤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진원 강사님과 임현준 강사님 그리고 차재원 강사님 어서 오세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어벤져스 어르신 특집에 이어서 오늘은 정말 굉장히 좀 상반되게 네. 젊은 피 특집을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한 이유가 또 있었네요. 예. 젊은 피 특집인 만큼 분위기가 아주 영한 그런 느낌인데 잡정보센터에서 졸업을 최근에 하신 분들 저희가 모셨는데 젊은 피 특집 멤버로 초대된 소감부터 우리 또 차코 씨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죠? 잘 잘 지냈습니다. 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낀 세대라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젊은 피에 속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30대 중반입니다.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죠. 그래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젊은 피 같아요? 예, 늘 젊습니다. 그렇습니까? 젊은 생각하면 젊어지니까요. 여러분도 젊어지세요. 뭔 얘기야 이게. 자, 우리 송기론 쌤은 항상 저희가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에서 만났었는데 어떤 감회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남다르실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피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젊은 피인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제 나이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젊은 피,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좀 고민해봤어요. 근데 막차로 겨우 예. 중소기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젊은 피라고 좀 차코 씨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못 저희 가죠. 네, 저희는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임현준 강사님은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반갑습니다. 어벤져스 두 번째시죠? 네, 그렇죠. 예, 요새 자주 뵙고 어떻습니까? 있는데. 예. 저는 젊은 피 특집이라고 해서 제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중에서 또 가장 젊기 때문에 오늘 또 당당하시네요, 가장 아주. 영한 느낌으로 여러분 취준생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실 이 취업 준비생들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취준생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취준생들 모습을 보면 요즘에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시나요? 이 차코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뭐 새벽에 카톡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어떤 질문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이제 어떡할까요?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또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좀 잘해야 되는 방향이나 고민의 원인을 좀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취준할 때 고민이 될 만한 내용들을 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의논했던 모습을 통해서 뭐 그때 당시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이게 참 그런 후배들이나 학생들의 고민을 들었을 때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막막한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기도 어렵고 네. 참 그런 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준 쌤은 뭐 어떤 우리 옛날과는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더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저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사실 뭐 몇몇의 산업군,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쪽 빼고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 잘 차리시고 이 방송 꼭 신청하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시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녹화 방송하면은 뭐 늦게 막 약간 그러니까 막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꼭 맞아요, 라이브 맞아요. 방송으로 지금 이 시간과 함께 저희와 호흡하시면서 같이 취업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쌤 같은 경우는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노무사 하시면서 특히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생각나시거나 네네. 그런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힘들어요. 경쟁률이 되게 심화됐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어쨌든 팩트 체크 한 다음에 취업을 도와주는 건데 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도와주는 것들 옛날에 많이 고민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보듬어주고 감정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갓파다 특집이었다면 네. 오늘은 이제 갓브라더와 함께하는 잡정부센터 어벤져스 특집 막막한 어떤 취업 현실에 지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브라더의 열린 마음 또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담비 같은 취업 성공 팁 오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네이버 예. 카페 취업대학교의 취준생들에게 이 상반기 공채를 위한 스펙 계획을 댓글로 받아봤는데 이 첫 댓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새송이님이신데요. 화장품 식품 기업 구매직, 코스맥스, CJ 제일제당, 삼양 등을 희망한다고 하십니다. 28살의 여성분이시고 지방대 2016년 2월에 졸업하셨고요. 3개월 해외 인턴 경험이 있으시고 1년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기업 자재 구매 담당을 섬유나 재봉산업 계통이었다고 하는데 담당 경험이 있다는 게 아주 귀한 경험인 것 같네요. 네. 또 토익 스피킹 레벨 6 예상한다는 거예요. 성적은 미발표 상태고 아직 안 나왔군요. 6 예상.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근무 경험을 발판 삼아 지원 예정이라고 여지없이 얘기하셨는데 구매 경력은 있지만 식품과 화장품과는 관련이 없는데 경쟁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구매팀은 남자를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원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염려를 해주셨네요. 먼저 우리 차재원 강사님부터 네.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분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학점이 나와 있다거나 본인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다 밝히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자재구매 담당 일을 현지에서 하셨던 걸 보면 문과분은 아니신 것 같고 이공계 분이실 것 같다는 추측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련 구매 담당 근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력을 살리시는 게 좋겠고 어학은 토스 6보다는 좀 더 나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죠. 일본적으로 이제 구매에 관련된 직무를 하기에는 뭐 일정 관리적인 그런 내적인 역할도 중요한데 사람을 상대하고 설득해야 되는 어떤 협상 능력이라거나 원가 마인드적인 요소들이 요구되니까 그런 과거의 이력들이 이 현지 법인 기업에서의 일했던 이력과 함께 녹여낸다면 아무래도 좋은 자소서 내용은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 하시고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원을 좀 해보면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일을 하셨던 섬유나 재봉 쪽보다는 식품이나 뭐 화장품 쪽에 혹시 뭐 구매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전보다 나은 TOR에 좀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현준 쌤은 어떤 그 느낌이 드셨어요? 네.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내용을 봤을 때. 네, 일단은 그 그룹사의 구매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정년적 스펙 부분을 많이 보는 직무이기도 하고 네. 또 티오 자체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좀 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하반기 공채를 제가 보니까 특히 CJ 제일제당을 좀 하고 싶어 하셔서 일단 우대 전공 같은 경우는 상경계 그리고 우대 사항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를 이제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 네. 글로벌 전형이 또 따로 있었는데 글로벌 전형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인도어가 필수어였고 우대 사항에서는 상경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인리어 부분이겠는데 이 스피킹 점수가 레벨 6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구매 직무를 하시려면은 최소 네네. 6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 다만 이 전략어 부분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잘하실 수 있느냐가 되게 큰 변수가 되겠죠. 만약 이게 본인이 진짜 현지인처럼 구사하실 수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글로벌 전형에 그 제 지원 요건 중에 하나가 전략어 전공자라든지 전략어 구술자가 지원할 수 있는데 1차 면접 때 구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글로벌 전형은 지원해 볼 수 있겠다 부분일 거고 그 외적에 다른 회사라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식품이니까 삼양사가 아닌 삼양식품이겠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직무를 선호할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경력직 해외 영업분만 뽑으시더라고요. 구매직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생산 공장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 인수를 했어요. 그 로레알 그 인도네시아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sve성희님은 그쪽 코스맥스 쪽에 좀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맞춰서 지원하시면은 조금 더 그래도 소기의 성과라도 있지 않으실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럼 송 쌤은 이 스펙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두 분이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이분이 쓰신 것 중에 경험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식품, 화장품과는 경험이 없다라는 말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많이 취업 준비생들이 일단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의 질이 되게 높아야 된다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소위 식품 또는 화장품에서 인턴을 해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네네. 근데 이분이 경험이 없다고 쓰셨는데 소위 이분이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럼 네. 화장은 한 번이라도 최소 해보셨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네. 식품은 매일 먹는 겁니다. 맞죠? 네. 거기서도 충분히 좋은 경험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소위 경험의 질이 내가 소위 에버레스트 산을 갔던지 동네 뒷산을 갔던지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뭘 얻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소한 경험들을 잘 매칭시켜서 그 산업군하고 그 핏을 잘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예. 이 여자라서 또 고민이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구매 직무에서 남성을 확실히 많이 선호하긴 하나요? 예, 아무래도 제조업단에서의 구매 관련 직무는 남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선호로 되고요. 왜냐하면 거래선이 될 수 있는 영업 담당자들도 남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합이 맞는 부분이라던가 네. 정성적인 측면의 노력들 그리고 관련 지식에 대한 여부들도 업무 강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본다면 남자 근무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이나 화장품 분야 같은 경우는 분야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이 전공 측면에서도 여자 전공자들이 있는 편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여성 근무자들이 좀 뭐 많지는 않지만 20-30% 정도는 구매 파트에서 있지 않을까. 식품 화장품 쪽 구매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준 쌤은 어떻게 좀 보세요? 구매직 지원 물론 뭐 앞서서도 코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쭉 그 업계의 어떤 특징이라면 여자분들은 매번 할 때마다 지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현직에서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현직에서 봤을 때랑 또 하나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전에 저희 CJ 제일제당 구매직 지금 이제 퇴사하고 다른 네. 곳으로 옮기. 지연아 고마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요새 어떻냐? 과연 구매직 특히 CJ 제일제당의 구매직에서 여성 비율이 어떻냐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뭐 13년도 입사자들 기준 이후로부터는 여성분들에 대한 구매직 그 입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네네. 이제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메인 고객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뭐 트렌드라든지 센스를 잘 보볼 수 있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구매 직군에서도 적합하게 업무 효율성을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따라서 여성분들의 입사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과 식품 기업 채용의 경우에는 여성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그 지원 경쟁률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분야가 또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입사 후 만족도는 또 이게 경쟁률과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 그렇죠.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 코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J 옵쇼핑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뭐 산업도 다르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예, 거의 뭐 임직원의 절반이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여성분들이 근무하기 좋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복지적인 부분들도 혜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유효하지만 업무 내용과 업무의 강도와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별도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높다. 자, 임쌤은 뭐 어떠셨어요? CJ 계실 때 느껴보는 이 파트 쪽에 뭐 그 관련된 학생들도 있겠고 주변 분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좋습니까? 만족도가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여성분에 대한 친화적인 부분이 있고 여성을 위한 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자율에서 여성분들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타회사도 보면 열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일단 재직 중인 임직원 현황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2017년도 11월 다트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CJ 제일제당의 식품 재직군 중인 임직원 비율수가 남자 대비 여성 부분이 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3, 여성이 1 비율.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 기반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2015년도 이후부터 여성들이 선호하는 가장 1순위의 취업 회사들이 CJ 제일제당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송쌤 보실 때는 뭐 이쪽 화장품이나 식품 기업 채용된 친구들의 어떤 입사 후의 만족도를 어떻게 좀 네, 분석하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척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회사냐 좋은 직장인과는 좀 다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주재원을 여성으로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직장인지 보자면 CJ는 이제 두 분께서 계시지만
CJ는 이제 선망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이재현 회장님이 어떤 말씀 계속 하시냐면은 비전 자체가 무조건 1등, 궁극적 세계 1등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들어간데 사실은 되게 성과 위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랑 좋은 직장은 조금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석희님은 세 분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전략들을 잘 좀 종합하셔서 가고 싶어한 구매팀 쪽 너무 겁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또 직무에 대한 본인 전문성을 항상 저희가 강조드립니다만 그거를 잘 좀 전공과 매칭해서 잘 갖춰 놓으신다면 뭐 남자들이 뭐 선호한다 하더라도 못 갈 게 뭐 있겠습니까?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댓글 우리 유월애님인데 정보윤 씨께서 좀 읽어주시죠. 네. 유월애님은 CJ E&M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27세 여자분이신데 미국 주립대 4년제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학점은 4.0 기준으로 3.2라고 하고요. 신 HSK 4급이고 오픽은 AL 등급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방송국 계약직 2년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유월애님의 스펙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코치님? 예, 일단은 이분이 막연해요. 주신 이해는 예, 뭐 전체적으로 많은데. 추상적인 네. 독해를 요하는 그런 이력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예, 타방송국 계약직 추로를 요하는 그렇죠. 예, 예. 프로파일러. 예,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타방송국 계약직 2년 경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대개 이제 계약직 방송국 이제 운영단의 일, 그러니까 콘텐츠 운영 지원 쪽이나 아니면 그냥 사무보조 일, 혹은 뭐 제작 쪽일 수도 있고요. 이분이 어느 쪽을 희망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이는 이 신 HSK 4급. 이 좀 막연하면서 나이는 또 27.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은 채 좀 막연하게 방송국 취업을 희망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은 되고요. 이분께 좀 혹시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면 결국 E&M의 방송 쪽에 마케팅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컨텐츠 관련된 어떤 저작권이나 이쪽과 관련된 운영 쪽에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일단은 방송 마케팅이라고 하면 홍보팀이랑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같은 프로그램 채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채널이나 특정 그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알릴 때 홍보팀 직원들은 기자한테 알리는 거고요. 방송 마케팅은 이제 제작진을 바탕으로 대중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클립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다 이쪽 담당자분들이 편집하고 작업을 해서 바이럴을 하는 그런 구조라서 제작진과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나고 드라마든 예능이든 내가 맡은 채널에 관여도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땐 이분이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력을 다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고요. HSK를 딸 거면 정말 아예 5급을 따든가 아니면은 그냥 더 여기서 어학 스펙을 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과연 채용 네. 공고가 떠야 말이죠. 이게 좀 네. 떴으면 좋겠네요. 또 E&M에서 어떤 직군을 또 하고 싶었는지를 좀 네, 그렇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네요. 직무에 대한.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막연한 추론 문제 같은 네. 유월애님의 스펙 보시면서. 저는 그래서 이 방송국 계약직 2년이 과연 어디 방송국일까 굉장히 아, 고민을. 중요한 혹시 여기일까? 뭐 그거는 사실 모르겠죠. 이게 오픈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정을 하고서 최대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E&M을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17년도 하반기 E&M 공채가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채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주립대, 미국 주립대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전형 지원 자격의 세 번째인 해외 대학 졸업자에 해당이 되죠. 네네. 그래서 글로벌 전형으로 보자고 하면은 광고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 그리고 영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등 굉장히 많은 직무를 채용했고 네. 이런 부분이 제가 CJ 특집에서 말했던 글로벌 시너지 극대화 부분과 연관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방송국 계약직 했던 부분에서 직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스펙적인 부분에서만 한정지어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학점은 낮은 부분인데 사실 4.0이니까 환산하면은 3.5나 3.6 정도 될 거고. 네네. 그러면 본인이 어학 능력이라든지 주립대 정도의 레벨 그리고 E&M의 전반적인 제가 뭐 체킹을 해보니까 이 정도 스펙이면은 사실 정량서 스펙에서는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네네. E&M 같은 경우는 산업군 적합도와 거의 바탕으로 한 어떻게 시너지 혹은 이윤 창출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포커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국 계약직이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직무, 어떤 채널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쌤은 유월애님의 이 짧은 그 소개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 해외대 출신 분들이 많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이 네.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해외대 분들이 공통적이에요.
이런 걸 글을 쓰시면은 추상적이고 뭔가 아, 애매합니다. 네. 일단은 왜 이분은 지금 어떤 마인드일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이 취업에 대한 스터디를 했다든지 아니면 취업 특강을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네네. 이분은 질문 자체를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바닥은 학교- 잘 아직 모르고 있는 뭐 그렇죠, 거군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소위 지금 전공도 안 써져 있고 직무도 안 써져 있고 예.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분한테 소위가 컨설팅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죠. 음. 그래서 미국 주립대라는 걸 써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만 보고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 해외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채용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미 해외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진행했고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주립대가 예전에는 한 스카이 정도로 만약에 이제 비견이 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최하 정도로 봤을 때는 건동홍 정도, 그다음에 조금 잘 보자면 한 성균관대 정도, 네. 그 정도 레벨에서 이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이분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갈수록 취업의 길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뭐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영어를 잘한다는 어떤 외국어적인 그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송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닥 또 네. 이곳에 특징한 게 있는 건데 그걸 또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 체계적인 이해가 그러니까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애님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좀 더 보강되면 이 음. 취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소서만 놓고 보자면 이분이 해야 될 E&M 자소서의 성격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1번 문항에 녹여야 되므로 당연히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 대체 어느 직무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느 네. 방송국에 어느 방송국에 어떤 직무인지. 직무냐에 따라 이걸 녹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문항에서 다른 근무 경험이 결국 또 방송국 경험에 그 오리엔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무슨 제작이라던가 그렇게 썩 방송 쪽 관여도가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랑 연관이 떨어졌던 쪽의 근무 이력이라면 상대적으로 그쪽보다는 본인의 유학 시절 배웠던 또 여기서 학교 과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배웠던 팀플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오픈 마인드로서 내가 몰랐던 이면의 것을 알게 된 통찰의 과정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녹이는 쪽에 정리가 좀 요구되는 전형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네요. 이분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요. 자, 뭐 아까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보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서 네, 어떻게 맞아요. 전략을 보강하면 될지 대답하시기에도 좀 뭐 수월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뭐 답을 좀 주시죠. 그렇죠. 질문을 열심히 남겨주셨으니까 예. 대답할 의무는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서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 E&M 지원자라고 예상을 해서 특히 이제 E&M을 지원하는 분들이 마케팅, 특히 여성분들이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원 동기의 류준열을 좋아해서 CJ E&M 마케팅을 가고 싶다는 우리 학생 잘 보세요. 제가 좀 관련해서 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마케팅, 특히 방송 마케터가 기존 마케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자고 하면은 프로그램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네. 앞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차 코치님이 차 쌤이 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뭐 클리핑 해서 SNS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 마케팅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시세끼 담당자다. 그럼 네. 삼시세끼에서 관련된 뭐 소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뭐 옷이라든지 스냅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옷 쇼핑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프로그램 마케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기획안을 작성해서 그와 관련된 마케팅 프로모션을 실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채널을 선정해요. 채널 E&M의 채널 E&M은 보통 채널 단위로 그 업무를 맡게 돼요. TVN이면 TVN 뭐 그다음에 뭐 투니버스면 투니버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선정. 그 해당하는 채널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내가 담당할지 그 관련된 직무적 역량 부분을 직무적 관점에서 보완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어떻게 내가 이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CJ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뭐 1차 면접에 직무 면접이 보고합시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열사 시너지와 관련된 질문 주제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PT 발표하는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자소서 항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 타 회사들 대비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녹여서 지원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송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두 분이 주신다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해외대 나오신 분들을 좀 특정을 하고 특히 이제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그 여성분의 해외대 나오신 분들 대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방향성이 좀 부족해요. 일단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방송에 왜 관심이 있는지 먼저 정의를 좀 해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중에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그냥 일반 기업들도
그 방송 기능이 다 있어요. 사내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 네네. 그 충분히 이제 방송 회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의 홍보 직무 이런 쪽을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 설정을 먼저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방송국만 너무 그 결과적으로 어디든 다 경쟁률이 치열하게 합니다만 네. 많이 뽑는 직군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여성분들은 무조건 늘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방송 관련된 곳은 모두 다 노크를 해봐라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취업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점점 만만치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세 분의 쌤들께서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다 각자 이 취준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부담감도 누구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취준하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기를 극복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에서 거주를 하다가 한국 취업을 하려고 이제 돌아왔던 상황이고 네. 취업 준비를 얼마큼 했어요? 100일 정도 했습니다. 100일이요? 야, 되게 짧은 100일 기간 만에. 동안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잠이 안 올 텐데 저도 못 자는 각오로 하다 보니 단기간에 좀 취업이 됐었고 네. 뭐 처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는 건데 뭐 각자마다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텀에서 취업이 안 된다면 좀 인생을 계획했던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절박함도 있었고요. 전공 적합도를 좀 살리는 쪽에 좀 가능성 있는 취업을 원했던지라 그런 면에서라면 옵쇼핑에서 그때 인도 법인으로 나중에 간다는 그 목표를 잡고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딱 됐을 때 네.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죠. 나이스했습니까? 나이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예. 네, 좋았습니다. 아니, 옛날 좋았겠죠. 경험도 물어본 게 다들 이렇게 민망해하시고 네. 네. 현주 쌤 같은 경우도 준비를 얼마큼 했으며 또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제가 이제 사실 굳이 얘기하면 이제 9대 스펙이 2014년도 이후부터 이제 떠서 요즘이 이제 9대 스펙 시대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지금의 취준생분들 가장 비슷한 시대에 취업을 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평균 소요 시간이 전체로 봤을 때 1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한 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했었고 나머지 한 학기는 유예를 하면서 했었고 그리고 또 전공은 영문과. 인문계 화이팅. 자, 그래서 제가 영문과였어요? 네, 영문과였죠. 어떤 그랬구나. 과로 어. 그래서 아마 가장 요즘의 취업이 물론 이제 남성이긴 하지만 요즘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좀 대변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략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또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의 산업군을 정하고 그 회사만 진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의 한 30개 정도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하면 이렇게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저는 자기 관리 좀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치를 제가 굉장히 데일리로 부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인적성 같은 경우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인적성을 파트별로 4장씩을 무조건 매일매일 풀어야 되고 그걸 못하면 일단 잠을 못 자요. 루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나름대로. 루틴하고 기계적으로. 약간 수험생활과도 좀 그쵸? 비슷하다는 수험 느낌이 생활입니다. 드는데요. 네. 수험 생활처럼 안 하면 여러분 그쵸? 좋은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험 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좋은 회사 가려면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대신 됩니다. 기간이 뭐 3년씩 걸린 거 아니기 때문에 그쵸. 짧고 굵게. 짧고 굵게 해야죠. 짧고 굵게 해야지 돈 벌어서 부모님 뭐 빨간 내복이라도 사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간 내복이에요. 또 네, 요즘도 빨간 내복을 사야 되고 그쵸, 전통적이잖아요. 전통적. 보통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좀 여러 회사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첫 회사는 좀 어디 했었어요? 저는 이제 CJ 했었고 이거 밝혀도 되나요? 예, 된 거죠. SBC 했었고 머스크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KT M&S라는 곳도 했었고 그다음에 MCM을 만드는 성주그룹 쪽도 그렇죠. 했었고 그래서 운이 좋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기뻤는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행복한 고민의 시기가 됐었죠. 네. 뭐 어떤 데를 내가 가야 될지. 물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전략을 잘 잡는다고 하면은 그게 인문계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과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루틴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군요. 네. 자, 우리 송쌤 같은 경우는 또 좀 약간 달라요. 네네 그렇죠. 사자시잖아요. 예. 네, 노무사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시험을 보려고 했던 어떤 뭐 연유라든가 아니면 네. 기업체를 지원하다가 아니면 그렇게 넘어가신 건지 그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는 예전에 워낙 이제 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 듣는 것을 그때부터 욜로족이란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네. 저는 그때부터 욜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럼 근데 저는 욜로족을 좀 잘 활용했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하고 살래? 봤을 때 저의 모든 이제 과거로부터 여행을 떠나 보니까 뭐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인 거 욜로족 즐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 건지 그런 얘기를 그렇죠. 좀 이제
욜로적을 갖고 오시면 충분히 좀 인사이트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욜로라는 얘기를 할 때 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멋지게 살아보자면서 멋지게 노시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신 분이 계신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송쌤 말대로 어떤 걸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지 거기를 파고든 그 인생이 아주 멋지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좀 않을까 좋은 생각이 말씀이신 듭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좋은 회사 또 뭐 지금 송쌤 같은 경우는 뭐 대표를 또 하고 계시지만 회사 그만두고 컨설팅 할 때 네. 집에서 괜찮았습니까? 난 괜찮았죠. 반대가 있으셨죠. 그래도 그렇게 나온 데까지 선택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뭐 어머님께서 또 새벽기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만둔다고요? 매우 가셨죠. 그만둔다고 해서. 예, 매우 가셨고 고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조민혁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 조민혁 선생님의 그분이 예, 끌어주셨군요. 네 아, 끌어졌다기보다는 저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반대는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 저도 뭐 특정인의 어떤 요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 후회 없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까 대답이 지금 대답이- 주로 좀 네, 짧으신 버퍼링입니다. 얼굴 버퍼링입니다. 슬퍼 보이는데 원래 얼굴이 좀 저희가 슬픈 얼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쌤도 네. 그 멀쩡한 회사 왜 그만둔 거예요? 멀쩡한 회사. 멀쩡해서 그만 뭐 그쵸.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다른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나름 이제 회사 어디까지 해야 될까?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예. 뭐 회사에 뭐 조장이나 조정도 했었었고 뭐 지사에서 TFT도 했었었고 또 홍보 모델도 사실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잘생겼잖아. 태양 닮은 태양. 자칭 빅뱅이에요. 태양보다 훨씬 자칭 잘생기신 저는 것 제가 같아요. 자칭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 한다고 했었을 때 물론 이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지지를 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소가리를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좀 확고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게 회사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경험도 해봤었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회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내가 이 커리어를 쌓는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제 경쟁력,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내 커리어는 내가 쌓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단호하게 결정했던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다음 댓글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님인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 생산 또는 품질 관리직을 지원하고자 하나 봅니다. 26살의 남성분이시고 지방거점 국립대 강원대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네. 생화학과 졸업하셨고 학점은 4.5 만점에 3.49점. 2018년 2월 올해 졸업하셨네요. 네네. 토익은 공부 안 하셨나 봅니다. 600점대고요. 네. 바이오 기능 소재 품질 인증 직무 역량 교육을 2박 3일 받으셨고 자격증은 없으시고 학부 실험실을 2016년 7월부터 한 1년 지난 2017년 8월까지 거기서 이제 그 뭔가 경험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치킨집 배달, 월드컵 시즌이나 복날 때 바쁠 때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린 경험 등등이 있다라고 해주셨네요. 한 곳으로 모아님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시립양로원에서 30시간 하셨고 대학병원 병동 업무 보조 60시간 또 영어 말하기 점수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 후에 토익 점수 올리기보다는 바로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취업 준비 막 시작하는 거여서 부족한 부분을 따끔하게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따끔하게 해주세요. 예, 뭐 일단 이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취업에 대한 대비를 했다기보다는 학교 생활에 좀 충실히 하다 보니 지금 학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고 네. 어학적인 부분이 좀 미진했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했던 뭐 전공의 어떤 적합도를 떠나서 기사 자격 정도를 좀 취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계신 채 취업을 관망하고 계신 게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아직 충분히 있고 네. 본인이 좀 긴 호흡으로 이번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길게는 하반기까지 고려해서 기사 자격이나 기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챙겨주시거나 이게 사실 생화학과는 결국 생명공학이나 뭐 생물학과는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분야를 본인 전공 안에서만 국한 짓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 폭을 넓혀서 상반기 때 한번 맛을 보고 좀 죄송하지만 하반기 위주로 좀 준비하는 것도 오히려 이분께는 좀 잦은 광탈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네. 이 내용만 본다면 좀 그렇습니다. 차재원 코치 말로는
워밍업을 좀 하고 하반기를?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네. 노려봐라라고 했었습니다. 네, 현준 쌤께서는 이 한 곳으로 모아님의 스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봉사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여러 열심히 하셨고 되게 그 자유로운 90시간 많이 정신이 하셨어요. 네, 자유로운 정신이 있는 학생인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게 이제 회사의 채용과는 좀 약간 동떨어지게 준비했던 네. 부분이라고 있겠죠. 사기업이라고 하면은 말하기 점수는 따시면서 바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일단 말하기 점수 없는 부분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 당연히 못 쓰겠죠. 네. 삼성도 바이오기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 보완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유사한 학생분들, 제 학생 중에서도 이분 스펙과 굉장히 유사해요. 다만 그분은 스피킹 점수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분 기계 전공이라서 생산직 쪽, 아, 생산 관리 네. 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모자란 부분, 또 앞서 차코치님, 차쌤이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전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하되 본인이 특정 산업군을 선택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꼭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따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어 네. 로마님? 뭐 두 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면접을 가게 된다면 이분은 어쨌든 이 이론적 검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기사가 네네.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혼란을 좀 갖고 계신 게 이제 품질 관리하면 떠오르는 게 식스시그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식스시그마는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 분량률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의약품에 맞을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약이라든지 의약품에 만약 100만 개 중에 3.4개가 불량품이다.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안 의약품은 되겠죠. 이제 생명과 좀 그럼요. 연결이 된 부분이 그 소위 있으니까. 100만 명 중에 3.4명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GMP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두 가지 정도를 좀 개념을 용어를 숙지하시고 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얇은 책 정도는 읽어보신 다음에 면접에 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MP와 밸리데이션. 아무래도 이제 기사 예. 자격증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따끔한 그 조언 말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초면에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봉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셨고요. 본인이 해야 될 게 과연 취업이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준비를 해달라는 게 어쩌면 이분께 정말 필요한 따뜻한 조언이 아닐까 싶고요. 뭐 아무리 부족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다 이해는 하지만 선뜻 실행을 못 하시는 그런 성향이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오신 이력들을 보면 네. 결코 성실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땐 이번부터는 좀 마음을 먹고 본인이 해야 될 목표를 잡아서 정진하시는 그런 생활 올 1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통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네. 알바한다는 게 네. 그 봉사활동한다는 게 진짜로 영혼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자유로운 마음이 있으신 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뭔가 할 게 뭘 해야 되긴 하겠지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그 스펙을 쌓기 위한 또 봉사를 위한 봉사 같은 거를 네. 한다면 본인에게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현준 쌤의 따뜻한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한 곳으로 모아님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드리자고 하면 일단 품질 관리직 관련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관련 경험이 있긴 있으세요. 바이오 기능 소재 품질 인증 직무 역량 교육을 받으신 것 같고, 다만 학교 학점이 낮은 부분은 기사 자격증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바이오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이제 기사 자격증이 신설되고 다변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생물공학 기사 같은 게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기사로 개편이 됐고, 또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 산업 기사 같은 게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정부라든지 회사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티오를 늘릴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타겟팅 맞춰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봉사활동 그만하시고요. 봉사활동은 됐습니다. 어떤 예. 분인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댓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취업문을 여시오님인데요. 예. 부산의 사립대 화학공학과신데 토익은 735점이고 학점은 3.79점, 또 전공 학점은 3.86점이라고 자세하게 적어주셨네요. 근데 만점은 몇 점인지 아직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네. 화공기사와 가스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에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졸업도 마찬가지 최근에 하셨어요. 18년 2월에 하셨는데 공기업 지망을 하시고 계신데 이 정도 스펙으로 가능할지 진단 한번 해주시죠. 가능합니다.
스펙이 가능합니다. 좋은 편인가요? 제가 볼 때는 부산 사립대라는 건 부경대 내지는 뭐 네, 동아대 부경대죠. 이런데. 이거는 과학고학 가면 부경대 같다는 예.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렇습니다. 뭐 가스공사나 한수원에 지원을 하시는 게 무리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냥 공기업으로 한정을 짓지 마시고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시되 지금 영어 말하기 점수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뭐 정유사 쪽 지원이라던가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 지원이 상반기 때 최선인데 TO나 공고가 뜰지가 좀 약간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본인이 사실 공기업을 희망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면이 더 중요하고 NCS 학습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현재로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스펙에 대한 방향의 고민보단 객 단위로 내가 각 단위로 들어가서 어떤 노력들을 직업 기초 능력에 맞게 학습해 오셨고 일해 오실 수 있는 씨앗이 있는지도 좀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기사 자격을 거의 막 트리플 기사 이거 뭐 거의 갖출 거 다 갖췄다. 다 갖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다 따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기사 자격을 통해 익힌 어떤 지식이 어디에 쓸 수 있음을 감안한 지원동이나 포부를 작성해 주시고 각각의 학습했던 면면들 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NCS 학습 병행해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준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수원이랑 가스공사 화학설비 운영 업무 지원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격 기준이 700점만 이상이고 전공자면은 지원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스피킹 점수가 보완된다고 하면은 사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권장하고 화학설비 운영 부분에서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설비를 운전, 점검, 유지 정비 및 진단 및 보장하는 직무거든요. 이와 관련된 직무 기술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KSA죠.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를 과거에 이 시험문의 여시호님이 했던 부분의 경험을 잘 삼아서 자소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시면은 아마 공기업 쪽에서는 NCS 역량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시험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진원 쌤도 이분에 대해서 이 스펙 어떻게 보셨나요? 네네. 일단은 그 이번에 공기업이 2018년에 2만 3천 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해요. 엄청난 예. 규모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스펙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네. 어쨌든 공기업마다 지금 지역 인재를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이전 공공기관 중에 부산에 있는 부산에 이제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점을 주겠죠. 네.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부산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 30.3% 정도로 그 이제 부산 지역 인재 많이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공기업이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NCS 기반의 채용 도입과 또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채용 인원이 확대된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전까지는 스펙이 낮다고 인식됐던 분들이 공기업에 붙었다는 사례가 종종 들리기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취준생들이 많아졌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기업 중에서도 이 직무에 따라서는 스펙을 보는 곳이 있기도 하겠죠. 네, 이게 국어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펙을 본다라기보다는 네. 면접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 때 이야기할 거리를 좀 갖췄느냐의 여부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좀 탕평책 같은 채용이라면 뭐 스펙을 본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과연 이 일에 적합한가를 보는 직무 적합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 관련 분야에 대한 유관 경험 혹은 유관 경험은 아니지만 직업 기초 능력적인 요소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면접 등에서 좀 가늠이 될 수도 있고 서류 전형에서 필터링 혹은 감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량적인 스펙 따위로 요거를 평가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블라인드 스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도 그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것 때문에 내가 걸리는 것 같다라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된 분들께서 이것만 안 보게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인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잘했던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고 네. 네. 또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그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이제 보세요? 아무래도 네. 기존에 이제 공기업을 준비했던 분들이 사실 스펙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이전부터도 공기업은 이제 스펙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았었고, 다만 이제 이게 블라인드로 확 바뀌면서 그럼 과연 어떤 것을 보느냐 부분일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현직에 있는 공기업의 인사팀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도대체 블라인드인데 스펙을 안 보는데, 그래서 권장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가점 맞는 자격증은 가급적이면 다
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네네. 의외의 요소에서 서류를 안 보는 부분에 대한 변별성이 높긴 한데 그걸 예. 가점에 따라서 그 TO에 따라서 필터링이 될 수 있는 혹은 그 블라인드 전형에 다음 전형 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권장을 드리고 그 외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적격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죠. 앞서 얘기 드렸던 한수원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형을 따로 뽑는데 죄송합니다. 글로벌 전형 같은 경우는 토익이 900점이고 또한 토스가 7 혹은 오픽이 IH 두 개가 다 동시에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네. 또 전공자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적격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스펙을 온스펙적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직무기술서의 KSA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본인에 대한 구조화, 자소서와 면접 구조화를 해서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송 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방송을 부분에 보는 대해서. 분들 중에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인사 담당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블라인드 이 채용 좋긴 한데 좀 개선이 필요해요. 일단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NCS 학원에 가보시면은 그 5명 중에 1명이 30대 이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전문 자격사들한테 가점을 주다 보니까 실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거를 갖고 계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신입으로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소위 신입을 위한 TO를 그분들이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은 저희는 어쨌든 뭐 올드루키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입을 좀 도와준다고 보자면 네.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몰리면 신입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네. 25R0908님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관리 지원하려고 하고요. 27살 남자분이시고 광명상가 중에 한 곳을 나오셨습니다. 네. 산업공학 졸업하셨고 4.07, 3.99 이게 그러니까 4.07 전공 학점인 것 같은데 토스는 130, 정보처리 기사, 식스시그마 그린벨트가 있고 생산 경영 주니어. 근데 이제 생산성 본부에서 발행한 건가 봅니다. 이게 네. 자격증인 것 같아요. 교육 키즈 윈터스쿨, 키즈 TFT 집중 강좌를 수강했고 경험 같은 경우는 학생회, 부학생 회장, 해외 봉사, 외 봉사 활동 다수 300시간이나 하셨군요. 이분은요. 강연 동아리, 연구소 QA팀 아르바이트 4개월, 성능 테스트를 담당하셨었고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학회 주관 대학생 경진대회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SCM과 전기 자동차 관련인데 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쌤? 예,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셨던 분. 그렇지만 약간의 그 방향의 끝이 한 끗이 좀 부족했던 어떤 이력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약간은 됩니다. 많이 하셨는데 장황한 느낌.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고요. 예. 본인의 목표를 약간 모호하게 잡은 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활동을 하셨거나 이력 혹은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키즈 윈터스쿨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교육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뭐 정혜경 선생님도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인이 그 희망하는 생산관리 직무에 적합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군데 하신 건 많은데 뭘 하나 뎁스 있게 준비를 했다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날지에 대한 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뭐 인적성 관련 어떤 노하우가 있다거나 서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면접 가서 좀 위험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서류랑 면접 준비를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서류 하나 쓰더라도 타이핑 치고 말로 하기보단 말로 하는 거 글로 좀 적어내려가는 그런 훈련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경험들에서 살릴 수 있는 건 결국 전공 지식이랑 정보 처리 기사 때 좀 익히셨던 거, 연구소 QA팀에서 성능 테스트 알바하신 거, 대학생 경진대회 동상 따신 거, 요 정도 안에서 경험을 좀 녹여보시는 게 서류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러 곳에서 물을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문을 많이 파셨는데 네. 찔끔찔끔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 곳만 파셔가지고 와장창 나오는 그렇죠. 그러지 광철수가 아니라 못하는, 정수기가 된 거죠. 그러지 네, 못하는 그렇죠. 분들이셔서 한 우물을 좀 더 파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코치의 진단이 있었고 또 이면주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학점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 예. 관련돼서 경험이 많으시고 일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신 부분이 되게 좋다고 봐요. 일단 두 산업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고 TO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많이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의 과거 경험에서 그 키즈의 TFT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혹시나 QA 그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반도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서 그 부분 아쉽고 만약 이게 반도체 관련된 그 경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관련해서는 본인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해서 본인만의 답변을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자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컨설팅계의 젊은 피, 이 갓 브라더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취업 준비를 컨설팅 하시면서 아는 그 준비생들한테 컨설팅 하시면서 가까운 지인들의 어떤 그 컨설팅을 요구받거나 또 의뢰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저희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렇죠. 주변에 지인들의 조언을 해줄 때가 있을 텐데 실제로 가족이나 친인척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어떻게 해줬다 예, 이런 뭐 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지인분들이 제가 속한 학원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컨설팅을 유료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남동생, 제가 현직자일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네. 강사를 하기 이전에 네. 훨씬 이전에 이제 도와줬었는데 지금 인문계예요? 직장 예? 인문계, 이공계입니다. 이공계. 예, 전자공학도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선가 군포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제 동생 한진이에요. 예. 제 동생을 도와줬던 기억이 있는데 형제일 때는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봐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헷갈릴 소지가 있지만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주려고 특히 면접 같은 거 많이 봐줬던 게 화를 잘 내잖아요. 또 하다가 보면 그죠? 근데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근데 그걸 또 무조건 화를 낸다고 되는 건 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냉철하게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랬군요. 동생을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해주셨네요. 예. 현준 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친인척 가까운. 그래서 사실 제 여자친구의 친동생이 지금 취업준비생인데 네. 여친의 네. 뭐든지 다 모든 포커스가 여친한테 맞춰져 있어. 사랑꾼의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되네요. 사랑꾼이에요. 너무 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 저는 공과 사를 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뭐 친인척 분들이 뭐 비용 페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여자친구도 제가 뭐 직접적인 컨설팅은 아니고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주는 정도. 다만 이제 그 오히려 지인이라서 더 그걸 꺼려하더라고요. 이게 자기소개서란 게 아무래도 자기 얘기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얘기를 좀 꺼려하는 또 여성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먹고 있죠. 네, 네.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의 그 상담을 해주다 보면 좀 객관적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친동생이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찬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반대를 하실 건지 OX판으로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반대. 다 네, 반대하신다는 자, 우리 송 쌤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유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은 뭐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근데 네. 저는 조금 젊었을 때는 도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네.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 갖다 퇴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공무원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이라고는 하지만 들어가도 분명히 좀 보수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도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또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준비 기간을 갖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좀 경력이 없어져 버리는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비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준 쌤은? 네, 저는 뜯어 말리고 지금도 뜯어 말리고 있어요. 왜요? 아, 정말요? 심지어 행정학과 그 주변 지인들 제가 여러 뜯어 말려서 사기업으로 취업 잘 유도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뭐 지금 그 선택을 안 한 친구들은 굉장히 노량진 고시원에서 어디선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합격률을 제가 봐봤어요. 우연치 않게 2%예요. 2% 공무원 합격률이. 물론 이제 TO가 올라갈 거긴 한데 네. 2%를 위해서 98%를 포기한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저는 되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차라리 공무원보다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뜯어 말린다. 그래요.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왜? 예, 뭐 짧고 간단합니다. 그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공무원이 최선일지 생각해 보세요. 제 지인은 8.5년째 순경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참 긴 기간 동안 슬프네요. 준비하고 계시네요. 슬프네요. 네, 깔끔한 정보. 경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리 새 코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3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치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조금 더 고민한 사람이 뭐 표현은 그렇지만 경쟁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 대한 고민, 직무에 대한 적합도,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알아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피곤하고 고민이 많아질수록 좋은 결과가 유도되니까 예. 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적극성이란 부분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취업 준비 과정이 사실은 면접 가는 대로 다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했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준 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행운을 받으실 분 같이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고 굵게 잡점보 센터를 보면은 취업하고 잡점보 센터를 안 보면은 취업 못한다. 오.
그만큼 잡정보센터가 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계시니까 꼭 잡정보센터를 가능하면 라이브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 여기 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받으실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첫 마음대로 세송이님한테 드리도록 세송이님요? 하겠습니다. 배송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갓 브라더의 마음으로 도움 말씀 주신 송진원 강사님과 임현준 강사님 그리고 네. 차재원 강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를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너무너무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동안 매일 아침 거의 2년 정도 진행을 해오고 네, 계시죠. 이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알짜 취업 정보를 전해온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듣고 싶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이 제가 마무리되면서 네. 뭔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또 네. 그 순간이 되게 좀 울렁울렁 된 게 아, 있네요. 네. 그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뜻깊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취업 준비생들의 노고를 좀 느끼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한편의 도전을 받게 됐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토크물 진행이 전 개인적으로 처음이었는데 네. 어떤 개인적으로는 방송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던 아주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방송이 굉장히 나오신 분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요. 진심을 담은 방송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 잡아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시켜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 취업에 꼭 성공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 좀 아까 우리 차코치께서 얘기하셨지만 처절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막앞에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길 달리 바라겠고요. 어쨌든 성공 취업하시길 저도 매일매일 방송하지 않겠지만 기원할 거고 또 저의 또 팬이 있으셨다면 연합뉴스 TV 보시면서 저희 뉴스와 함께 하시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많은 취준생분들이 사실 이 김승재 아나운서 때문에 이 방송을 또 많이 지켜보시지 그런 않았을까. 분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 이 맛깔난 진행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그래요. 기다렸겠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간중간 보내드리게 또 됐습니다. 나올게요. 기회 주시면 네. 나오- 언제든지 출연하겠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 자리에 그 우리 또 정보영 아나운서와 함께 모닝와이를 진행하고 있는 네. 잘생긴 또 이남규 아나운서가 딱 주인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또 잘생긴 선남선녀와 함께 성공 취업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